안녕하세요.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뭐 공부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미션 종목들 한번 복귀해보고 내일 또 공부할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일날 미션 종목들을 세 가지 섹터로 꾸몄죠. 기술주, 신한, 유보텍, 중인터넷, 기세주 5종목, 재료주 2개. 필룩스 3분전자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제 골랐던 이유는 두 종목 다 시간의 상한가를 간 이유도 있지만 또 재료도 있고 팔리고 인수를 하고 피인수와 인수자 간의 상관관계를 공부를 해보자. 자, 그러면 내일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누구를 먼저 공략을 하고 누구를 끌고 가야 될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일날 아침 시가가 중요하다. 아침에 시가를 보니까 3분은 플러스 20%, 20.8%, 필룩스는 플러스 10.8%. 그럼 벌써 뭐 대장이 정해졌죠. 시장은 인수를 당하는 피인수인 필룩스보다 인수를 하는 삼본전자에게 더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기가 많이 몰리면서 시가는 20% 높게 잡혔죠. 그러면 일단 이놈이 1등이 될 것이고 필룩스는 끌려가야 되겠죠. 자, 이런 형상이 됐을 때 초보분들은 한 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라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1등주를 공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룩스를 2등주를 공략해서 차익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시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면 어느 한 종목이 강하게 상한가를 가서 표시를 내지 않는 한은 반드시 정확한 1등주의 표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3분이 20.8%를 띄었으면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가려고 띄운 거 아닙니까? 가야 되거든요. 근데 28%에서 밀리니까 틀린 거죠. 밀려서 내려올 때는 시가에서는 본전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3분이 나서 좀 적게 먹더라도 필룩스를 공략하는 것이 순서지. 그냥 3분이 시가가 높고 3분이 1등이니까 너무 높으니까 먹을 폭은 필룩스가 더 많겠다 생각해서 필룩스를 공략 관점으로 잡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1등주가 정해졌으면 1등주를 먼저 공략을 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다음에 조금 더 주더라도 뒤에 오는 놈을 짝짓기 매매를 하면 그게 더 훨씬 안정스럽다. 다치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에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1등주 3분전자 1등주가 확인이 됐으면 이놈이 정확하게 상한가를 딱 또아리를 트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냥 힘이 좋구나라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밑에 2등주를 같이 쫓아가니까 얘가 흔들리면 얘는 더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방식의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저기 댓글에 보면 나노메딕스가 오늘 그래핀 관련 이슈로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XINC와 그리고 국일제를 놓고 같이 보았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나노메딕스가 그래핀 관련주로 점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9일 제지와 X에서 놓고 했다. 그런 건 참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매매는 안 했다고 하더군요. 매매는 안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이게 점성을 갔다고 가니까 이것을 공략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점상 가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종목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종목을 먼저 공략 안 하고 2승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공략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략의 우선순위를 항시 대장부터 정확하게 자리 잡는 걸 보고 뒤에 종목들을 공략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더 좋다.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자, 필력수와 삼원전자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은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둘 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을 때 다음날 어느 쪽에서 시작 결론은 3분을 받아는 줬지만은 상한가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앞으로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잘 해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기세주는 특별하게 볼 거는 없네요. 오늘 기세주는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나 좀 오늘 좀 올라갔을까. 나머지는 다 특별히 모습 보인 게 없고 모습이 대부분 다 안 좋았네요. 동아 지질 같은 것도 시가 플러스 1% 뛰어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내려왔네. 보통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기세주는 시가를 1% 뛰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시 아침에는 달려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가를 1% 뛰었다 이제 갈 거라고 뛰었으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합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잘라 놓고 봐야 됩니다. 제가 뭘 가장 신경을 쓴다고 그랬죠? 색깔이 바뀌는 부분.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매도를 해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1.8% 뛰어서 못 가고 아침에 1%도 안 올라가고 바로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그럼 잘라주고 가만히 이제 보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1.8%에서 밀렸다가 한 1, 2%이 정도에서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올라오면 보합을 치고 올라온다고 산다 그건 아니죠. 시가를 회복할 때는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가부터 여기까지 한 마이너스 2%대까지 폭을 딱 잡고 자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봐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제 놀러와 자꾸 내려가 자꾸 내려간다고. 그럼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 매매를 어렵게 하지 말고 항상 간결하게 하라. 그리고 가장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지 말고 가장 간단한 기준선 두 개만 보라. 시가와 보합 기준선 이 두 개만 보라. 그래 놓고 해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부는 그래 해야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기세주 쪽에서는 큰 재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시가 플러스 1% 조금 뛰었다가 밀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시가 1몇 % 뛰었다가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가만히 있어야죠. 나중에 올리죠. 시간이 불쑥 12시 반 넘어서 올라가는 걸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이것도 안 됐고 MC넥스는 땡해서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큰 폭으로 못 갔네요. 한 3% 뛰기밖에 안 되네. 큰 재미가 없었네. 시간만 이렇게 이만큼이나 1시 반까지 겨우 3% 뛰기 주고 있는 건 이런 건 틀린 거죠. 만일에 보유를 했더라도 대충 정리를 하는 게 좋죠. 어디에 9시 반 정도 이 정도에서 길게 끌고 간다고 돈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에 기세주들은 특별히 볼만한 건 동아지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시면 시가를 플러스 1.8% 띄워놓고 1.8% 띄워놓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잘라줘야 돼. 여기서 위로 1%도 못 가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1.8% 띄워가지고 위로 좀 한 2, 3%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몰라도 그러면 보합 쪽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1.8% 띄워가지고 위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합을 깼든 당연히 매도를 하고 나와 있어야 되죠. 지킬 것만 지키면 안 다친단 말입니다. 크게. 자, 다음은 기술주 한번 봅시다. 역시 이렇게 해보면 힘들은 보면 재료주는 한 방이 있고 예를 들면 오늘 3분 전자가 탁 공략을 해갖고 상한가로 탁 안착을 했었다면 다음날 또 수익을 얻었고 또 다음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한 방이 있거든요. 기세주들은 짬이 갔다가 눌러줬다가 이렇게 매매가 좀 답답한 면은 있죠. 근데 기술주 같은 것들은 먹히면 시장이 받아주면 폭이 크죠.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신한 제3호 스펙 내일 5호 스펙이 상장을 하니까 요즘 스펙주가 하도 시장이 좋아하니까 미리 자청용 하나를 잡아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가져가든지. 그런데 오늘 폭이 너무 크게 나와버렸죠. 그죠? 거의 상한가까지 뭐 28%대까지 갔나요? 예. 너무 크게 나와버렸지. 뭐 적당히 올라가야 내일도 볼 텐데 지가 대장질을 하려고 해서 됩니까? 니는 어차피 자청료 500호 중에 한 놈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가 대장질 하려니까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시가도 좋았네요. 플러스 1.6%. 오늘 공략하신 분들 수익은 좋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해 타산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유보텍. 유보텍은 한번 봅시다. 유보텍은 이렇게 캔들로만 봐서는 시가 3%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28%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매매 조건에서는 거의 뭐 본절이 맞았다고 보면 되겠죠. 시가 3% 출발해갖고 뭐 한 2, 3% 올랐다가 깨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깨고 내려오면 잘라줘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는 당연히 잘라줘야 되죠. 보합 근처에서는 한 번은 살짝 손을 댈 수는 있었겠지만은 일단 잘라놓고 봐야 되죠. 그 뒤에 이렇게 급등은 했지만은 뭐 그건 뉴스빨이거든요.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한국 주철가이나 이런 애들 막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그런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대인데 뭐 여기까지 들고 있는 것은 우리 매매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매는 여기서 끝나는 기거든. 9시 반에서 이 정도 되겠네. 9시 반이면. 그래서 유보텍은 뭐 뒤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뭐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었겠네요. 아니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가를 회복할 때 재료가 어차피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주철간 이런 애들이 막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가를 회복할 때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의 영역권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재료가 터져 나왔으니까 뉴스가 발발이 됐으니까 해볼 수는 있었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즉 아침 9시에 반 사이에 탁 여기서 뉴스가 터져 나와줘서 오늘 뭐 좋았겠죠. 그죠?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뭐 3%에서 출발해서 뭐 한 7, 8%까지 가긴 갔죠. 자, 다음은 줌인터넷. 줌인터넷은 충분하게 보면서 공략을 하자라고 했는데, 시가를 보고 시가에서 눌림목을 정확히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런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된다. 다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 상한문은 공략을 했죠. 우리도 신한스펙도 우리도 공략도 했고 뉴보트도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줌 인터넷은 좀 아쉬웠죠. 우리가 첫 번째 1차 고지 때 아침에 공략할 때 시간이 10시 반 정도 시간에 9,300원에 1차 매수를 우리가 일찍 줬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정확히 왔어요. 와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2%대까지 갔죠. 마이너스 13%대까지 와서 마이너스 2%대까지 가고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좀 보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예 이놈이, 그래서 2차 공략 신호를 이제 대기하라 했는데
저희들 또 다른 종목 막 공략한다고 일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잠시 한눈 팔았더니 회내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걸 공략하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 종목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까지는 충분하게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감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자,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미션 종목들 한번 섹터를 봅시다. 현재 지금 내일을 이벤트주죠. 이벤트 관련주. 그리고 신화인테와 나무기술은 기세주 섹터. 재료주 섹터. 자, 이 정도만 한번 봅시다. 내일 이벤트 섹터는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로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신한사무를 공략하게 된 종목을 도출시킨 이유가 오스펙 때문에 도출을 시켜서 오늘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도출시킨 만큼의 효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내일은 이제 본방이 일단 사무스펙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2호나 뭐 1호나 뭐 있으면 같이 봐주면 됩니다. 봐주는데 모든 키는 이벤트 주니까 이벤트의 주축인 신한 오호스피가 주축이 되겠죠. 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것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유진 스펙 4호도 같이 지금 올려놓았는데 만일 이 종목들이 힘을 많이 받으면 오호스펙이 유진 스펙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많습니다. 유진 스펙이 움직이면 DB금융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둘이는 같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신한 쪽 애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데 유진만 움직인다면 유진하고 DB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간 포괄적으로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치는 당연히 이벤트 주체주인 집중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죠. 공략하고자 하는 섹터의 가장 대장주를 먼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서야 다른 거를 하라는 겁니다. 막 오스펙이 지자리를 잡지를 못하는데 다른 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가장 이벤트를 여는 그 종목 주 종목만 딱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신화 인터텍과 나무 기술인데 우리가 기세주는 참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말이죠. 나무 기술부터 봅시다. 나무 기술은 이거는 받아주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 3.4% 정도 올라 있단 말입니다. 3.4% 정도. 이 정도 올라 있겠죠. 이 정도 올라 있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오늘 이 파동이 한 10%짜리 파동이 하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일어났어야 좋은데 이게 일어났다는 것이 조금 눈에 까십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3%가 나왔다는 것이 그것도 눈에 까시고요. 이 종목은 시가가 보합 정도에서 출발이 돼야 좋거든요. 근데 3% 정도 나왔다는 것은 뭐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 바로 간다면 그냥 보내줘 버리십시오. 보내줘 버리고 3, 4%나 출발을 해서 만일에 보합까지 밀려주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합에서 한 1차 정도 매수를 넣고 흐름을 본다. 그래서 일단 이 선상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보유를 해서 가만히 있다가 하루나 이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일단 추격은 하지 마십시오. 기준가는 보합 정도에서
나는 한 1차 정도 집어넣고 보겠다. 그래서 분할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한은 약간 지금 신고점 돌파 종목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1.7%, 1.7%인데 한번 공략해 볼 가치는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늘상 이런 걸 공부를 하지만 1.7%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한 5%나 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관건은 되는데 시가 1.7% 출발해줘 한 2% 살짝 찍어주고 회 꼬꾸라지면서 보합을 깬다. 그럼 사정없이 잘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 잊으면 안 됩니다. 색깔이 바뀔 때는 조심해야 되니까요.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여기서는 타점은 되지만은 낮게 출발해가지고 살짝 가지고 내려오면 그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세주는 항시 두 종목 다 분할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술주 섹터 봅시다. EID. EID 선정 이유는요, 재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동전주들이 많이 판을 좀 치는 좀 그런 형상이죠. 예를 들면, 키위 미디어도 보면 200원짜리, 한류 타임즈도 보면 900원짜리,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전주 중에서 좀 차트나 기세가 좋은 종목은 지금 현재 이 아이디인데요. 동전주들이 계속 시장을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잠식을 할 정도면 아직은 이 아이디는 죽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일 상한가를 치고 음봉을 내려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 캔들이 여기가 꼬리 부분이 3%짜리 꼬리입니다. 3%짜리 꼬리. 자, 내일 시가가 1.9%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1.9%. 자, 그러면 시가 1.9%인데 이 꼬리는 3%짜리 꼬리단 말입니다. 3%짜리 꼬리. 그럼 요렇게 폭을 잡으면 한 5%라고 칩시다. 5%. 여기까지가 시가는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반드시 3분할 정도로 하십시오. 시가 한번, 보아에서 음봉을 내려줄 때 한번, 살아나면 또 한번. 이래 영 죽어버리면 잘라버려야죠. 그걸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면 마지막으로 침을 한 방 더 놔주는 거 마무리. 그래 놓고 승부. 간단합니다. 저런 것은. 다음 재료주 섹터. 미래산업과 포비스트 NC. 최대 주주 변경, 경력권 양도. 굳이 안 봐도 되는 종목인데 보는 이유는 지금 이 형태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필룩스와 또 경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필룩스 걔네들은 둘 다 시연해서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내일 어떤 놈이 대장일까 별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이미 대장이 정해져 있죠. 미래산업 상한가 들어가 있고 포비스트 NC는 6%대 맞춰서 시간에 돼 있으니까 그럼 일단 이놈만 보면 되겠죠. 또 그리고 이것을 재료도 있지만은 지금 미래산업이 가지고 있는 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브랜드가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브랜드가 인식이 된 종목에 약간의 재료가 붙고 수나간 힘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산업은 동전주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아이디를 선정한 이유도 동전주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미래산업도 동전주다. 그것도 아주 극악한 동전주 160원짜리. 자, 그래서 일단 재료 섹터는 미래산업과 포비스트 NC를 보는데 내일 관점은 미래산업이 과연
자, 기세를 살려줄 것인가? 살려주면 포비스드 NC도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적정하게 서로의 어떤 갭이 차이가 난다면 포비스드 NC도 공략해 볼 수 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죠. 너무 비슷하게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벤트 섹터, 기세주 섹터, 재료주 섹터, 기술주 섹터 네 정도로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이죠. 자기 스스로가 저녁에 시나리오를 짜고 노트를 덮기 전에 자기의 현재의 위치, 계좌의 위치, 내 매매의 위치, 내 마인드의 위치 그런 것을 다 적어도 한 번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마우스로 진입을 클릭을 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보아라. 시장을 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뽑아놓고 도출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여러 종목들 중에서 과연 시장은 어느 쪽에 미친 듯한 관심을 보여줄까? 먼저 미친 듯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기에 먼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 미친 듯한 종목을 잘 도출했다 이거지요. 시장도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선택을 잘했다는 거죠. 그럼 그쪽부터 항상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종목도 움직인다고 했죠. 움직이는 것부터.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천천히 봐도 됩니다. 서둘러서 막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종목이 제가 보통 섹터를 꾸며서 올려준다고 해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 중에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하고 매매를 일찍 마무리 짓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하루를 마감해야지 하루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막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시 매매는 오전짝 일찍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시간은 관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장에서 오래 숨을 쉬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승부조선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하루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